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참 쉽지 않은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이 9월 FOMC 전까지는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치가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금통위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짝 확인해 보죠. 0.76% 떨어지고 있습니다. 3,123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6% 혼조세 흐름이네요. 1,0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통위가 기존 0.5%에서 0.75%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국내 경제 회복세가 양호하다,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또 점진적 조절이라는 발언도 나와준 상황입니다. 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실물 경제를 제약할 정도냐가 이제 관건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여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또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금리 인상 소식으로 지수는 하락 흐름이고요. 수급 부분도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떠받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까지 빠져나가고 있네요. 환율도 체크하시죠. 자, 원달러 환율 1,170원대까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원 15전 상승하고 있고요. 1,1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죠. 주말 지나고 나서 이런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소식으로 은행주 일부 종목들이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도 보도록 하죠. 미국과 일본이 낸드플래시 기업의 합병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긴 한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양사가 오래전부터 합병을 논의했고 또 몇 주간 이렇게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르면 9월 중순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이번 합병이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 안에서 경쟁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호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호재가 될지 또 악재가 될지 추세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하시고요. 게임주 쪽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게임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오늘 급락 흐름이죠. 13%까지 주가는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72만 7천원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전 등록 이벤트에서 746만 명이 모일 정도로 기대감이 정말 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 사이에서 과금 유도가 심하다, 신작의 리니지와 비슷하다, 좀 실망감이 있다, 새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국인 매도세도 좀 거센 상황이고요. 반면에 펄어비스 상황은 또 좀 다릅니다. 역시나 희비가 엇갈리죠. 11%대 급등입니다. 7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작 도깨비 게임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한 게임인데, 이 펄어비스는 이 게임을 PC와 콘솔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입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급등력 나타내주고 있고, 게임주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종목들 함께 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드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감자와 유상증자 결정에 하락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7%까지 도 지금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1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장 마감 후에 무상 감자에 대한 공시를 했죠. 여기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증자 규모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증자에 따른 주가의 추가 예상이 좀 하락하는 예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다음 달 초에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최초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약간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 오늘 12월 1일이죠. SK머티리얼즈의 합병 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대장주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대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화학 10%까지 올라갑니다. 10.47% 오르면서 39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랩지노믹스가 내년 1월까지 아랍에미리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000만 회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공급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랩지노믹스 급등 흐름 역시나 가져갑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9%대 강한 흐름 유지가 되면서 3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A스토리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사상 최대 이익을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입니다. 3% 거의 4%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3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방테크는 오늘 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상증자 결정 이슈가 오늘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27일 내일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 종목별로 이슈들은 또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으로 넘어가고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이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좀 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통의 인상 소식이 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상태는 그래도 오전까지는 좀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인의 전반적인 매도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물 매도력까지도 일정 부분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돼봐야 여기서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금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기관의 선물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어준다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는 추세는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기관의 선물력도 좀 유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DB하이텍, 사조씨푸드, JB금융지주, 우리ENL, 조일알미늄, NC소프트, 마니커, 효성화학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도 역시 효성화학, DB하이텍 들어있습니다. 마니커, NC소프트,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기, 동아화성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BNC, 리드코프, 아시아나항공, NC소프트, 삼성전기, DB하이텍까지 선정했고요. MT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백스, 우리ENL, 국제약품, OCI, HMM, NC소프트, BDI,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특징주들을 보자면 두산인프라코어 얘기 나오고 있고요. 효성화학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주 얘기도 또 빠질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역시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전반적인 언급된 종목들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조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첫 번째로 볼 이유는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조금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타격을 좀 받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을 좀 드릴까 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이렇게 액면가 감자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한 3개의 기업들이 최근에도 보였는데요. 어쨌건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똑같은 증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액면가 감자, 액면가만 감자를 시키기 때문에 이 주가가 뭐 또 5분의 1 토막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뭐 하락은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주가의 5분의 1 토막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8천억 원의 유상증자죠. 근데 이 정확한 계획이 이제 9월 10날 이후로 발표가 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유상증자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순자산 가치, 지배자본 총계는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9,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더욱더 고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가 내려와 줘야 다시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또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또 신규 접근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1,900원 이하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혹여라도 1,900원이 깨지게 된다면 한 9,000원 정도 권역부터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액면가 감자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초반에 좀 급락이 나오는데 다시금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다 나오고 나서는 다시금 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대규모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9,0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전에 한 1,900원 정도의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9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면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다시금 한 15,000원대까지는 반등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어쨌든 이런 무상 감자 그리고 유상 증자에 대한 이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제 거네요. 확보된 자금력으로 증자의 3천억 정도를 자회사인 중국 자회사 이 DICC 지분 20% 매수에 쓰일 예정이고요. 거기에 2천억 원은 법인세 납부에 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17%, 18%까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막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국내 백신 또 임상, 이상 발표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감을 품고 따라잡았는데 손실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들은 일정 부분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면 그 이상 쉽게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내려왔지만 20조 원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본연의 자산 가치가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미 자산 가치 대비 충분히 시장에 부각을 받은 격이에요. 여기서 더욱더 강력하게 시가총액을 키워가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의 강력한 차익 실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은 강력한 투자로 인한
이 자산 가치, 외형적 성장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성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급상승력이 나타났다라고 또 이러한 고평가권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급락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수급과 같이 상승력을 한번 만들어서 이대로 조정을 쭉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또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든가 추후 조정력을 받든가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건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기술적으로 27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권역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31만 원 내지는 한 30만 원 정도 권역까지 반등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30만 원 이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조금 홀딩 포지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26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략 한 10% 정도 차익 실현을 목표로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의 한 4, 5일간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이네요. 27만 7,500원인데 또 화이자 이슈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권 종목을 하나 또 살짝 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특징주 중에 이 JB 금융지주가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순이익이 1,312억 원으로 지금 기존 컨센서스 대비 웃돌 것으로 증권사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이 내부 등급법 승인을 받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본 비율이 10.51% 정도로 2, 4분기에 이 JB 금융지주가 나왔는데 다른 이 금융지주사들이 13에서 14% 정도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자본 비율이 한 1, 2% 정도 이상 개선될 것으로 관측이 돼 있고 또 여유 자금을 뭐 M&A나 아니면 이 재무구조 개선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외인과 그리고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력 거기다가 올해 이미 한 차례 금리 인상은 했지만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최근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금융지주사들의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이 JB금융지주의 자산 가치는 3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실적만 따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대 강세입니다. 8,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은행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 수익자 마진이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은행주들의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선반영이 되오지 않았을까요? 주가에. 그렇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보다는 이 기관과 그리고 외인의 순매수력이 특히 이제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계의 순매수력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금융지주나 그 보험사 쪽은 이미 한 20년간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20년 만에 다시금 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 이 금융지주사들이 부각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하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더 상승력을 유지시켜서 본연의 자산 가치 근접하게끔 올리려는 그러한 의지 표현을 시장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또 우리 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은행 보험주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어찌 됐든 기관의 매수력까지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은행주로서 JB금융지주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겠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요. 뭐 27일 내일 이야기는 뭐 우리가 주말 지나고나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시장을 보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 왜 항상 또 시장이 아시아 시장 좀 부진할 때 우리만 주도를 해서 안 좋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뭐 어디 가서 또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네, 이런 시장 분위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소연하시잖아요. 그럴까요? 네, 어제처럼 뭐 이상한 거 시키지 마시고요. 네. 근데 오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죠. 현물이 매도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삽니다.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시장이 받는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왔으면 개인들이 매수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큰 영향 없이 움직였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위축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또 저희가 급락을 한번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그대로 위축된 과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패턴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후장에 반등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낙폭을 많이 좀 줄여서 끝나지 예.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시총 상위주에 대한 힘을 생각하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NC소프트나 네이버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를 제외하고 나면은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뭐 또 금리 인상 결정을 통해서 시장이 압박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해석은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할 걸로 거의 예고가 돼 있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금 선제적인 경기 지금 가계부채 관련된 쪽의 부진들 이런 걸 대응하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또 환율 쪽에서도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은 또 환율이 올라가죠. 반대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엇박자가 나오는 쪽에서 혼조의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쪽만 어느 정도 또 낙폭을 좀 매도폭을 좀 줄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변화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바라보는데 솔직히 지금 약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추가로 더 올릴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10월, 11월 이때 또 회의에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안고 가야 될 부분이겠죠. 또 올려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마 이번에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 가장 또 어떤 직격탄을 받는 쪽이 소상공인 그리고 뭐 자영업자, 뭐 서민층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또 다른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표와 관련된 쪽도 약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올리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저 최저금리 쪽에서 이제 변화는 들어오겠다. 뭐 시간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좀 더 선방을 하나요? 코스피 시장보다 0.11% 상승력 가져갑니다.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특징주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가장 먼저 또 올라가는 종목이죠. 올라가는 쪽에서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예. 알루미늄 관련된 쪽의 회사들 요즘에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 회사 조일 알루미늄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알루미늄 판에 대해서 압연을 해서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많이 쓰이죠. 일반적으로 뭐 건자재 쪽도 쓰이고 그쵸. 자동차용 소재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주방기구가 아닌가. 예, 저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런 쪽과 함께 화장품 캡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온병도 쓰이겠네요. 네, 이런 것도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루미늄의 사용 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알루미늄 가격을 보게 되면 고공행진이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 비금속 쪽 동향들 보게 되면 가장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강세로 가면서 가격을 좀 더 전이를 시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또 하나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에 또 수요가 폭증하는 쪽이 차량 경량화 예. 관련된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호재가 나왔죠.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쪽에서 롯데 알루미늄과 협업해서 네. 이쪽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이 같이 부각됐고 또 공급량도 한 4배 정도, 5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좀 저가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실적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흐름들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이 부분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덜컥 사기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좀 이용하면서 흔들렸을 때 좀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8%까지 급등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70원이고요. 오늘장에서 어쨌든 2차 전지용 쪽에서 MOU 체결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 있게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하락하는 쪽에서 참 아쉽게도 제가 NC소프트 얘기는 몇 차례 많이 드렸는데 네. 좀 안 좋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혹시나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는데 보이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그대로 현실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워낙 IP가 좀 강한 IP가 아니다라는 쪽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쪽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특히 서버가 이제 보통 신작 게임이면은 혼잡해서 막 접속하는데 좀 힘들어야 되는데 예. 원활하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런 쪽에서 또 게시판 보면은 요즘 또 오늘 난리더라고요. 결제를 했는데 아이템이 안 들어온다든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봤었을 때 예. 실망감이 조금 커지는 국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2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인건비 올라갔고요. 게다가 또 새로운 게임 나오게 되면 판관비, 마케팅비 이쪽이 또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데 게임도 생각보다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를 이제 리니지 W로 만회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개봉 박두가 돼야 알겠지만은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라는 예. 쪽에 측면을 맞추면서 NC소프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매수력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는 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의미가 없을까요? 네? 의미는 없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왜 매수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가서 물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관 매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수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떤 아직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지지를 강하게 한다든가 하는 모습들은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의견이시고 오늘 어쨌든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대까지도 하락률 나타내고 있네요. 자, NC소프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후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냥 선물폭 외국인들이 축소시키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반등 여부, 그러니까 낙폭을 좀 축소하는지 여부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NC소프트가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가 올라오면서 이를 좀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요즘 바이오주가 좀 똘똘한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코스닥 시장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의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죠. 네, 코스피가 또 많이 흔들리게 되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 시장은 약한데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가면서 오후장은 좀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은 들어왔지만 너무 기대를 크게 하는 반등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추세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오후장 전략을 그러면 뒤로 하고 저희 관심주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사실 종목 고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좀 이제 시장이 부진할 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쪽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 어제 또 잠깐 언급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자산이 좀 충분한 쪽, 자산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는 기업들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로라입니다. 네, 오로라는 잘 아시죠? 조카 그 선물 사주실 때 좀 이제 지갑통 네, 예. 이런 회사 중에 하나죠.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뭐 인형 이런 거 만들고요. 거기다가 브랜드는 유후와 친구들이 이게 인기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비 아파트는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되게 잘 아시잖아요, 이쪽을.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이제 이쪽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좀 슬픈 현실이죠. 네, 저희 조카는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예,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완구 쪽이 하반기로 가면서 성수기죠. 또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계절적 성수기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예.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 90억 났는데 작년 한 해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총이 1,1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안 비쌉니다.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게다가 또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는데 강남에 오로라 월드 빌딩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돈이 얼마일까요? 네, 뭐 이런 거부터 또 이번에 판교의 제2 테크노밸리 쪽에 신사옥을 지어서 갔는데 이쪽에 대한 또 어떤 자산 가치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회사 갖고 있는 수령금과 같이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되는 회사들이 이런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1,5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12,5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로라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전고점이 12,500원대인데요. 그 이후 주가가 미끄러져 내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력을 요즘 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제시한다면 전 고점이었던 12,500원, 매수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데일림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세종공업, 테스나, 부광약품, SKC, 현대건설, 한일사료, 덱스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K케미칼, 심텍, 뉴, 코리아센터, 삼천당제약, SKC, 녹십자 랩셀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뉴지랩파마,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FNS테크, 파인테크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팜스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려제약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파인테크닉스, 하나투자증권, 한화, 쿠콘, LG화학, 랩지노믹스, 대한항공까지 선정했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요즘에 예. 조금 핫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증권사 리포트가 또 긍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모바일과 태블릿 기기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삼성,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학 필름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이 광학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 폴더블 폰 관련주가 또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힌지, 그러니까 접는 부분을 만드는 KH 바텍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IT 부품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세경 네. 하이테크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유는 폴더블 폰이 잘 팔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3를 비롯한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이 일주일 판매가 100만 대에 육박했다. 라고 합니다.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아직.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네, 디자인도. 저는 아이폰 유저입니다만, 네네. 좋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디자인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100만 대 판매는 진짜 기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거의 판매가 2배 정도, 그 이상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무겁고 두껍고 이게 가운데 이제 좀 줄가 있으니까 보기 싫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 극복을 했고요. 예.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생소함을 많이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두꺼워지고 무겁다 이 부분인데 물론 지금도 바폰보다는 확실히 두껍고 무거운 건 맞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급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하루에 한 1시간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적게 보시네요. 아, 적게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보는데 아무래도 큰 화면이 좋으니까요. 뭐 전화나 문자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필름 업체니까 면적이 중요한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은 면적이 더 넓잖아요. 디스플레이 면적이. 그러니까 필름 부분의 매출 확대 그리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국내와 중국에서 그 출하량이 좀 많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고객사 공급 물량도 회복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아주 좋고요. 세경 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약간의 부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약간 반락 흐름을 나타내긴 했네요. 약보합권 24,900원입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렇게 세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성장 동력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은 쉽게 말해서 그냥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 생산된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겠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셀트리온의 입지가 램시마로 인해서 굳건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 기대감이 크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좀 그 분류가 됐죠.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한 다다음 달 정도에는 유럽에서 이 치료제가 허가가 날 것 같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백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성장 기대감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2025년에 그 중국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성장의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국까지도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의 그 형태를 바꾼 램시마 SC, 그러니까 원래 램시마는 그 치료받을 때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서요. 맞는데도 오래 걸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병원 가서 맞아야 돼요. 집에서 혼자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바는 오랫동안 꽂고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제형을 바꿔서 피하 주사에 자기가 또 직접 처방할 수 있고 처방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램시마 SC의 유럽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을 동시에 가진 더 좋은 업체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던 그런 주가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이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진단키트 관련된 뭐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되니까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또 변이 코로나 이슈가 나오니까 또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네. 조금 빠져 있는데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 랩지노믹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진단키트 대규모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이제 진단키트도 뭐 괜찮은데 그 부분보다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약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코로나19 다가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이 다가 백신이라는 것은 그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또 어떤 변이라든지 어떻게 새롭게 진화한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 때 그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바뀌고 한 개, 두 개, 세 개 많은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 그게 바로 다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앞으로는 이 다가 백신이라는 용어가 기사에서도 많이 표출이 될 거예요. 지금 랩지노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가 백신 시장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모멘텀이 다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모멘텀에 이제 백신 개발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서 랩지노믹스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젠이나 뭐 수젠텍 이런 그 다른 진단키트 종목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재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랩지노믹스 상승 탄력은 장 초반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9%대 급등력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진단키트 쪽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갔다 뭐 요즘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네네. 백신이 나오고 나서요. 근데 아무래도 현금 자산이 좀 풍부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랩지노믹스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성장 동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편으로 또 진단키트 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진단키트 쪽 계속해서 고려해서 볼 만한 섹터인가요? 진단키트만 가지고 있으면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단키트 부분의 매출은 하반기 아마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말이 지나면 백신에 대한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중복 접종들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차 접종 50% 이상까지는 올라왔어요. 저도 예약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백신 처방이 많아지면은 이제 모멘텀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력은 떨어집니다만 랩지노믹스처럼 진단키트 플러스 알파,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코로나 다가 백신 이런 이슈가 붙는다면 그때 가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랩지노믹스가 다른 진단키트 주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랩지노믹스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쪽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진단키트 쪽에서의 모멘텀은 조금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 안에서 랩지노믹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그 리메드라는 종목인데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비침습적 전자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화학 작용을 가미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치료,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비침습적 기업이다. 그래서 전자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자약 기업이 바로 이 리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전자약 시장이 연평균 9%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 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자약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아주 그 미세하게 내가 치료하고 싶은 부위만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약은 그게 안 돼요. 그쵸. 화학약은 몸에 거의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가 가능하니까 부작용 없이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증 자기장 치료기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울증 치료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요즘에 좀 많이 못 나가니까 그렇죠. 좀 우울증 우울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우울증 치료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울증 자기장 치료기가 아직은 이제 좀 생소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을 또 리메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네, 현재가 정도 구간에서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라인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메드 2.4%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25,350원대인데 지금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괜찮고 또 목표가를 본다면 2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물가와 자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9번의 동결을 거쳐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시장에서는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3,129선,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던 수급 주체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 게임과 플랫폼 등 서비스업 위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400억 원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274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2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제조업 중심의 매수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88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51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8세에서 49세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는 아랍에미리트에 진단키트를 공급한다고 밝혔고요. 신약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코로나 흡입 치료제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시중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이 보험업종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이런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쪽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3.5% 오르면서 4,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메리츠 화재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17거래일째 담아간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음극재 원료 천연 흑연의 해외 수급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회사 측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2차 전지 공급망의 새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일알미늄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롯데알미늄과 2차 전지 원재료 공급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고요. 현재 2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IT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두 자릿대 오름세 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3,1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17%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0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반등 계속해서 오후까지 좀 이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장세지만요.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